네, 2학년 친구들 오늘 9월 18일 금요일 5교시에는 온라인으로 사이버 폭력 및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주간이에요. 오늘 미리 공부하고 다음 주에 학교에 나오면 그리고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알고 실천하는 그런 날들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살펴볼게요. 사이버 폭력. 야, 나 오늘 천지 때문에 완전 짜증. 선생님 앞에서 혼자만 착한 척이야. 진짜 다 같이 떠들어 놓고서 열받음. 야, 그러지 말고 여기로 천지 불러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 그러자. 잠깐! 이런 사이버 집단 언어 폭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를 위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봅시다. 채팅방에 불러와서 욕설 퍼붓기, 비방글, 거짓 소문 퍼뜨리기, 다 같이 악성 댓글, 무댓글로 대응하기, 몰래 촬영한 사진 올려서 망신 주기, 채팅방에 불러놓고 모두 나가기 등은 스마트폰 왕따, 즉 사이버 불링 행위로 모두 사이버 폭력에 해당해요.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면 분명히 불쾌하다는 의사를 밝혀야 해요. 또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이 기록된 채팅 화면을 캡처한 후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얘들아, 하지마. 오늘 우리가 떠들어서 담임 선생님이 화나신 거잖아. 괜히 조용히 책 읽고 있던 천재에게 화풀이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짜증이 좀 심했지. 그래. 생각해보니 천재 잘못이 아닌데. 미안. 우리가 미안. 괜찮아. 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학교 폭력. 이 학교 폭력 중에서도 사이버 폭력 역시 폭력이고 또 다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이버 공간, 즉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인터넷, 그리고 PC, 즉 여러분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여러 공간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실 폭력이라고 하면 주먹을 들고 물건을 들고 그 친구에게 신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 괴롭히고 때리는 행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이버 폭력은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만남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에요. 종류는요, 사이버 모욕, 그 친구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나 욕설. 2번, 사이버 명예훼손. 저는 장애가 있어요. 근데 장애가 있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장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사이버상, 인터넷상에서 누구는 어디가 장애가 있대 하면서 마구마구 놀려요. 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장애가 있는 것은 내 잘못도 아닌데요. 그쵸?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애가 있는 것을 놀리거나 내 이름을 가지고 놀리거나 그 다음에 내 성격 또는 내 외모, 우리 집안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허락도 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비난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한 어떤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리는 것도 역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에요. 자, 다른 사람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가치, 나의 소중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명예훼손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3번은 사이버 성희롱 및 폭력. 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말하겠죠. 개인정보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행동,
그리고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얼굴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허락 없이 올리는 것들 말합니다. 개인적인 정보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6번은 스팸 메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광고 메일을 마구마구 내 편지함에 넣는 행동, 보내는 행동.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허락 없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동. 사이버 스토킹, 인터넷상으로 나의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행동을 말해요. 9번은 채팅방 강제 초대. 방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나를 채팅방에 막 초대를 해요. 그랬을 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나갔을 때도 또 다시 초대를 해요. 내가 잠을 잘 때도 진동을 울리게 해서 또 초대를 해요. 그리고 막상 초대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채팅방 안에 들어있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그 친구의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런 행동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또 강제로 나가기를 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엄연한 큰 폭력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사이버 모욕은 인터넷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욕설, 듣기 힘든 말, 이런 걸로 심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에 보면 어떤 기사가, 연예인 기사가 나왔고 뭐 정치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구마구 내 맘대로 댓글을 달아요. 얼굴이 나온다면 감히 그런 댓글을 못 달 텐데 인터넷상으로 자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마구마구 욕해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마구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댓글을 본 그 당사자는 그 댓글에 심하게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너무 슬픔을 느끼고 심하게는 그 사람이 스스로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는 경우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상처를 받는 삶을 살기 힘들어해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지는 않고 폭력하지는 않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이 사이버 모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태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폭력 중에서도 엄청난 폭력이 된다는 얘기죠.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이번 대회 우승자는 김모범 군입니다. 야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딱 걸렸어. 당해봐라. 뭐야? 왜 이래? 재밌네 이거. 응? 보통이가 왜? 나한테 왜 이래? 당해봐라. 그만둬. 뭐야 넌? 내 이름은 웰리, 율리고래라고. 응? 뭐 어쩌라고? 이 자료를 봐.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사이버 폭력의 경험이 있어. 가해 유형으로는 사이버 모욕, 스토킹,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등이 있다고. 총 10명 중 3명에서 4명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욕설 및 비속어에 의한 피해 경험자가 10명 중 9명이나 돼. 10명의 응답자 중 3명이나 법적 처벌에 대해 모르고 있지만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것 보라고. 너 역시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우리 모두 건전한 인터넷 활용 습관을 가져요. 안녕.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봤죠? 이렇게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서 모범적이고 멋지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그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바른 일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못 보겠지? 그러니까 나는 욕도 하고 그래 누가 알겠어. 나쁜 것도 해봐야지.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도 하고 나만 알지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남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숨어서 나쁜 행동을 하는 행동은 진짜로 현명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잘하겠지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 때 올바른 선택을 골라서 하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얼굴과 생김새, 키, 몸무게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수준이 다 다르지만 태어나기로는 모두가 공평하고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하고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감히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을 실천하진 않겠죠. 네. 다시 말하면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더 멋지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이버 명예훼손 다시 살펴보면요.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짓된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마구마구 올리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 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야, 그 친구 어디가 불편하대? 몸이 불편한데? 옛날에 사고가 나서 장애가 생겼대. 명예훼손이죠. 야, 그 친구 있잖아. 키도 되게 작고 몸무게도 되게 조금 나가. 그 친구 생긴 거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잘 마음에 안 들어. 그 친구. 이것을 인터넷상에 마구 이런 글을 올려요. 자, 그 친구가 허락했나요? 허락한 적도 없고요. 만일 허락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 맞습니다. 사이버 성희롱 및 폭력은 인터넷상에서 성과 관련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한다는 거. 나는 하기 싫은데 야 너 그 말 해봐.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 네 몸에 이 부분 있잖아. 왜 이렇게 생겼어? 야 너는 왜 나랑 달라? 너는 왜 여기에 이렇게 털이 나 있어? 왜 팔에 이렇게 털이 많아?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 인터넷상으로 보여주는 행위 있죠? 야 이것 좀 볼래? 하면서 나의 옷을 약간 벗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엄연한 사이버 성희롱 및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성 관련 사진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찍은 사진들을 마구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도 사이버 성희롱 및 폭력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적으로 말을 걸고 접근하려는 그런 것들을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카톡방 단체 채팅 강제 초대 알고 있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초대해. 그래서 내가 거부하고 나가기로 했는데 또다시 초대해. 그리고 초대한 후에는 싹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 홀로만 남게 하는 행동. 이것도 따돌림이죠. 이것도 학교 폭력만큼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자, 인터넷상에서의 집단 따돌림이 바로 그것이고요. 남을 소외시켜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선생님, 저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래요? 카톡으로 하는 정도야 뭐 누가 못해요? 아닙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슬픔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학교에 가기 힘들어지는 것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자, 사이버 폭력은 짧은 시간에 쉽게 전달돼요. 글 하나를 올리면 정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초도 안 돼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금방금방 퍼져요. 나를 욕하는 누군가가
글에다가 나에 대한 얘기를 올렸어요. 그럼 전 국민, 전 세계에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금방 퍼져서 와, 잘됐다. 나 저 친구 놀리는 거 성공이 아니고요. 그것은 모두 그런 IP를 추적해서 누가 그런 글을 유포했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성인분들 중에도 이렇게 인터넷을 아주 올바르게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사이버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을 하고 글을 올려서 명예훼손 그리고 욕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져서 고통스러워요. 내 사진, 내가 원치 않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랐어요. 그런데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올려도 그것이 좀 불편한데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마구 내 사진을 올려서 장난을 치고 그것을 보면서 즐겨요. 그럼 그 친구만 보는 게 절대로 아니라 모든 인터넷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얼굴을 인터넷에 뜬 내 얼굴 또는 나의 좀 장난스러운 좀 잘못된 그런 원치 않는 사진들을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3번 댓글 퍼나르기. 저 사람이 이렇게 올렸네? 똑같이 복사해서 올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없겠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이 또는 내 모습이 사진으로 인터넷에 올라갔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나 모르게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걷어들이는 것도 힘들고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절대 사이버 폭력을 시도하는 것조차 하면 안 됩니다. 퀴즈. 저는 아직 어린 학생이잖아요. 악플 달아도 괜찮죠? 혼나기만 하고 경찰서에 안 가죠? 네, 경찰서에 갑니다. 단 여러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거 그것만 다르지 경찰서 갑니다. 퀴즈 2. 인터넷에 올라온 사람은 욕해도 괜찮죠? 제 마음에 들지 않고요. 저가 볼 땐 예쁘지도 않고 못생기고요. 저 사람 뚱뚱해서요. 아유 너무 말랐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 말이나 막 올려도 제 이름 안 나오니까 괜찮죠? 아닙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또 똑같이 복사해서 나쁜 글을 올리더라도 따라만 했어도 모욕죄가 성립돼요. 절대 안 됩니다. 퀴즈 3.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이요. 다 맞죠? 그 사람 말 진짜 잘하던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다 따라하면 멋있는 사람 되죠? 저도 유명해지죠? 아닙니다. 똑똑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그걸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걸 추구하거나 옳지 않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모두가 나쁜가요? 아니에요. 그 중에도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내용이 맞는지 생각 없이 보지 않고 스스로 현명하게 생각하면서 판단해서 좋은 내용이라고 확신이 들면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어려우면 어른들에게 여쭈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좋은 내용인지 아니면 봐서는 안 될 내용인지요. 퀴즈 4.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화를 마음대로 친구에게 주려고 하는데요. 안 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영화, 책, 음악 등 마음대로 나눠서 쓰면 처벌을 받게 돼요. 또한 아무데서나 다운로드를 받으면 악성 코드에 컴퓨터가 감염되어 컴퓨터가 망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유튜브에 자료를 올릴 때 다른 사람 것을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든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퀴즈 5. 선생님께서 사진 출력 축제 내주셨는데 사진 막 다운받으면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건 대부분 교육을 목적으로 그리고 비상업적, 즉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재업로드, 다시 어디에 올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저작권자, 그 인터넷에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으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 필요한 것이면 조금 위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5교시에 알아봤어요.
자, 오늘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 드렸고요. 그러면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는 오늘 준비한 자료는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리는 게 좋겠어요. 오늘 배웠던 내용 꼭 실천하기 바라고요. 공부 100점, 받아쓰기 100점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감히 하는 것은 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올바른 행동을 스스로 판단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